지금으로부터 3년 전 현충일 무렵 한국 언론에서 섬뜩한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삼성 일가가 소유한 이태원 소재 저택을 공사하던 중 다수의 유골이 발견된 것인데 그 사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언덕길에 위치한 이 부지는 원래 이재용의 소유였으나 2020년 4월에 동생인 이서연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매각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 신혼집으로 사용했던 주택부지를 포함 총 5개 필지를 평당 5천만원, 총액 약 247억 원에 처분했죠. 이후 이서연 이사장은 해당 토지를 전에 현금으로 매입한 뒤 신축공사에 돌입했는데 정식 신고 후 기초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된 겁니다. 공사 현장에서 무덤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상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고 민간 조사기관이 발굴에 착수한 결과 최초에는 한 기만 파악된 무덤이 총 61개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무덤 상당수는 관이 없는 상태였고 유골 역시 온전히 보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한 무덤에 몇 명이 안치되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서울 한복판, 그것도 한국 최고 재벌인 이재용 부회장의 신혼집 부지에서 발견된 61기의 무덤, 그에 숨겨진 범죄라도 드러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924년 제작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자료인 조선교통지도를 살펴보면 이태원, 보광동, 한남동 경계 부근이 공동묘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부터 이어진 관행으로 당시 사대문 안에는 개인 묘지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었기에 사대문 박힌 용산 지역에 공동묘지가 밀집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대문 밖 용산 일대에 공동묘지를 썼는데 얼마나 묘지가 많았던지 외국인들은 이를 천연두 흉터와 같다고 묘사했을 정도입니다. 일제 역시 1912년 용산구 이태원 일대 약 51만 평을 공동묘지로 지정했죠. 광복 직전 용산 지역에는 일본인 주택이 다수 들어섰는데 이는 1930년대 중반에 일제가 이 지역을 대규모 택지로 개발한 결과입니다. 일본인 인구가 급증하자 공동묘지로 쓰이던 부지를 해체, 이전하며 주택단지로 전환했는데 공동묘지는 상대적으로 쉽고 광범위하게 택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택지 개발 과정에서 이태원 일대에 묻힌 유골을 이전하기 시작했는데 100만 개가 넘는 무덤이 강제 이전됐다고 하죠. 하지만 51만 평이 넘는 부지에 매장된 유골을 전부 이전하지 못해 광복 후 현재까지도 유골이 발견되는 일이 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61기의 무덤이 발견된 저택 부근에는 이태원 부근당이라는 작은 역사공원이 있는데 이곳에는 18살 한 소녀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 추모비. 3.1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다 순국한 그녀는 이태원 공동묘지에 버려지듯 모셔졌는데 일제가 군용기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녀의 묘지를 밀어내고 강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유골이 유실됐습니다. 일본에 저항하다 안타까운 삶을 희생당한 18세 소녀의 유골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녀는 추모비만 있을 뿐 무덤이 없죠. 그런데 혹시 이 꽃다운 18살 소녀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망하기까지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당했는지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지만 정작 그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고문과 구타로 퉁퉁 부은 서대문 형무소 수영사진인데 최근 그녀의 가장 어린 시절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정갈한 긴 머리에 한복 차림을 한 앳된 소녀들 사이로 다부진 눈매에 유관순 열사가 서 있습니다. 1915년 7월 충남 공주 영명학교에서 여학생들과 교사들을 찍은 이 사진은 수영복을 입은 유관순 열사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1914년 13살에 영명학교에 입학해 2년 동안 다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진에는 유관순 열사를 이곳에 입학시키고 1916년 이화학당에 편입시킨 선교사 앨리스 샤프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보관 중인 샤프 선교사 자료조사 과정에서 발견됐죠.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일제에 맞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하늘의 별이 된 그녀가 죽기 직전 마지막 남긴 말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앳된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렵지만 이 메시지 속에는 일제의 폭압보다 나라를 잃은 고통이 더 크다는 한 소녀의 절절한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극심한 고통에 얼굴이 망가진 꽃다운 그녀는 꽃다운 18살에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되었죠. 100년이 훌쩍 지난 2025년 오늘도 그녀의 애국정신은 귀감이 되고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죠.
인터넷에 떠도는 그녀의 사망 원인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잔혹한 고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등의 SNS에는 차마 입으로 담을 수도 없는 고통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는 팩트지만 사실 많은 글이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입니다. 조회수를 노리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작성됐겠지만 그렇게 왜곡하지 않아도 그녀는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우선 20여 년간 유관순 연구소 소장을 지낸 박충순 전 백석대 교수는 여러 혹독한 짓을 했으니 뭔들 못했을까 싶지만 근거가 될 만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녀가 미꾸라지로 인해 자궁이 파열되어 순국했다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2013년 국가기록원이 주일대사관으로부터 이관받아 공개한 자료는 유관순 열사의 사망 원인을 옥중 타살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004년 발간된 유관순 불꽃 같은 삶 영원한 빛이라는 책에는 함께 투옥 생활을 한 여성 독립운동가 어윤희 선생의 인터뷰를 담았는데 그녀는 유관순이는 너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서 죽었어요 라고 회상합니다. 사후 훼손됐다는 것도 왜곡입니다. 그녀가 감옥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화학당 교장 제니 월턴은 형무소에 그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제가 이를 거부했죠. 이에 월턴은 이 사실을 미국 신문에 알려 전 세계가 알도록 하겠다며 일제를 협박했고 이를 이겨내지 못한 일제가 해외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를 것을 조건으로 시신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월터 등은 3.1 운동 중 사망한 그녀의 부모를 대신해 이태원 공동묘지에 조용히 안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나는 그녀의 온전한 몸에다 수의를 입혔다고 말한 만큼 굳이 자신의 제자였던 망자를 두고 거짓을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꽃다운 나이 18살에 삶을 마감한 유관순 열사는 왜곡하고 과장하지 않아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 숭고함이 옅어지지 않습니다. 과장해서 알려야 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왜곡과 과장, 근거 없는 소문들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순간 오히려 숭고한 희생을 욕보이는 것이죠. 조회수를 노린 이들에게 선동되지도 말고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정확한 사실을 가려낼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서대문 형무소의 잔혹한 고문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일제가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한 1907년 조선인들의 저항을 두려워한 통감부는 일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상범의 지도에 주안점을 둔 근대적 감옥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0월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에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서대문 형무소로 불리는 경성감옥이 들어섰죠. 여름에는 수인들의 호흡과 땀에서 나온 증기로 서로 얼굴을 분간 못한다. 겨울에는 감방에 20명이 있다면 면입을 4개를 넣어주는데 턱 밑에서 겨우 무릎 아래만 가려지므로 벗어넘는 발과 무릎은 거의 다 동창에 걸린다. 귀와 코가 얼어서 극히 참혹하며 발가락과 손가락이 물러나서 불구가 된 수인도 여럿을 보았다. 1911년 안명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갇힌 김구는 그때 혹독한 체험을 백범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문이 행해졌습니다. 손톱과 발톱 사이에 대나무 못 박기, 물고문, 못을 박은 널판에 눕히기, 대못을 박아넣은 상자에 사람을 집어넣고 흔들기, 인두로 지지기, 전기고문 등 알려진 것만 70종이 넘습니다. 17세에 불과한 유관순 열사를 포함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몸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 잔혹한 고문의 희생양이 되었죠. 그녀와 함께 투옥 생활을 했던 어윤희 선생은 어린애가 무슨 일이든지 충직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그와 같은 사람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온갖 고문과 구타를 견디지 못한 고등학교 1학년생 유관순 열사는 그렇게 책임감 있게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런 의인의 등장이 간절한 시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